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기업이 사람이네 HR. 네네. 네, 오늘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내놨는데 국민 통합, 복지, 고용에 방점을 찍는다는 게 고용이거든요. 네네. 지난주에서 연관성을 좀 지어주셨는데 주가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점검을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어차피 취업 포탈이라는 것은 특화된 포탈 사이트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하단 부근이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바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RF텍처럼 그러나 바닥을 좀 다지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졸업 시즌 아닙니까?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또는 그거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지금의 가격 위치에서 우리가 좀 편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중장기 관점으로서 계속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정책에 관련된 이 관심이 우리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통합, 경제민주화라는 형태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복지, 고용, 네. 고용 얘기는 했으니까 연관성을 계속 지면은 이 복지 쪽으로 한번 우리가 또 볼 수 있나요? 네. 오늘은 어떤 아이템인가요? 일단은 그 복지라는 게 크게 보면 직접적인 복지 혜택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삶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즉 어떤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제약 이런 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BT 쪽으로 제가 오늘은 좀 들고 왔는데 그런 기업 군단들 섹터들을 쭉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IT 업체들이 빠르게 어떤 바이오 쪽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쪽이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 크게 보면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의약품 쪽에서 오리지널 제약 군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캐파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고단가, 즉 판매가가 굉장히 비싼 그런 어떤 제품 군단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한 특허 군단들이 한 20년 정도 어떤 독식을 하는 계속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캐파가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BT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또는 삼성전자도 이 기업에서 2010년부터 신수종으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성전자가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시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는 BT 쪽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LG 그룹에서도 LG 쪽에서도 계속 이런 바이오 시밀러 쪽을 진출을 하려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수천억대 더 나아가서는 9조, 10조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기술력이 근접을 하거나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어떤 치료제의 효과가 확실하다면 오리지널 제품보다 약값이 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오늘 셀트리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셀트리온이요? 네네. 자, 셀트리온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지금 이미 알려져 있죠. 네. 시총이 지금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600억 정도 4,600억. 나옵니다. 예. 네, 시가총액이 4,600억. 자, 셀트리온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셀트리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제약군단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우리 정부와 함께 우리가 이런 사업군단, 새로운 군단으로 치고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제품군단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 맞물려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그 얀센 제품이 그 레미 캐리드라는 품목이 있는데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레미 캐리드라는 이런 케이드라는 제품의 군단에서 셀트리온이
램시마라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램시마입니다. 이 영어로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관절염 류마티스 치료제인데 이의 오리지널 제품은 거의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2012년 7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서 이 회사의 제품이 3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어떤 그 환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또는 뭐 LG화학에서도 관절염 치료제가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관절염 치료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삼성전자에서는 지금은 약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셀트리온 측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이미지에도 그렇고 판매의 어떤 그 캐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레시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의약품 레시마 설비의 어떤 그 공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이미지 전법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이 되지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근접하는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한번 이 어떤 진출을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나 또는 이 어떤 제품의 경쟁에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조 원 시장을 어떤 그 좀 쪼개서 새로운 진입을 하게 되면 캐파를 증가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가 보통 뭐 몇천억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쟁은 물론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화면 치고 나갈 수 있는데 2010년, 11년에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3년이 시작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단가가 비싸다. 오리지널 제품이 60만 원, 70만 원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제품 반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 의료보험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값의 어떤 환자 측면에선 유리한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수익 구조로서도 안정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랩시마 역시도 의료보험의 혜택이 좀 더 다운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정부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면은 이제 공장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과거에 계속 어떤 그 제약품 군단에서 발전을 하면서 바이오 시밀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측면에서 굉장히 그 어떤 노이즈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공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여기 회장님이 무상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셀트리온 자체는 주주를 보호하는 기업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이낸스 부분을 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공장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네. 좀 정정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예. 시총을 4,600억이라고 얘기했더니 막 지금 계속 정정이 들어옵니다. 4조 6천억이죠. 4조 6천억이요? 너무 적다 싶었어요. 어쩐지. 예, 죄송합니다. 생방송 중에 예. 얘기하다 보면은 예. 저도 가끔 이제 간과하는데 정확히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죠.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현재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재무제표를 또 열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셀트리온은 이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이 좀 과도한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 시장의 의문점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상 매출 채권이 글자가 되는 이제 외상 대금을 잘못해갖고 뭔가 부실하면은 떼이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뭐 부실에 대한 우려의 요인 이걸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 자회사 셀트리온 헬스에다가 제품을 넘긴 다음에 물품값을 다 받지 않아서 분식의 의논이 2012년에 좀 있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 어떤 그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회수의 기간이 시장에서 보는 거랑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회수를 했을 때 다 어떤 글로벌 시장에다 판매를 헬스 쪽에서 다 매출을 발생을 시킨다면 후행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이 어떤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재에서 그 EPS가 좀 줄기 때문에 현재 관점으로는 그러나 매출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여전히 셀트리온을 부인할 수 없다. 결론은 셀트리온, 삼성전자가 2010년에 어떤 그 관절염 치료제를 그만을 뒀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은 지속을 했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제까지도 2013년에 나오고 또는 림프종 치료제까지도 나온다면 바이오시밀러의 대명사격으로 돼서 셀트리온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이런 분식에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을 했는데 대금의 결제에 텀이 있기 때문에 분식으로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 말을 더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매출 캐파와 이익률로 또는 단기 그 EPS는 주는다는 것은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3천억 정도 유방암에서도 개발비가 드는데 계속해서 림프종에서도 그렇게 들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대기업만이 또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시밀러 임상 회사를 좀 보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2개 정도 유방암 치료제까지 나오고요. 삼성전자, LG생명과학, 하나케미칼, 대웅제약, 종근당 또는 펜젠 그리고 슈넬 생명과학, 한국 릴리 이렇게 9군데가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승인한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먼저 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셀트리온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적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네, 2011년에 2,786억을 했고요. 2012년 온기로 우리가 보기 전에 3분기 때 80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고 45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직전 분기보다는 조금 4.6%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800억에 대해서 453억, 순이익이 380억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램시바가 또 2013년에 판매를 시작하게 된다면 4분기까지 온기로 추정을 한다면 3,400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1,9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56%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1위가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에 올해 가이던스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5,100억 정도의 뭐 이익률이 역시 50%로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률이라는 것은 1,000원을 팔면 50원이 남는다. 그러면 작지만 계속해서 누적률이 판관비를 다 빼고도 또는 개발비를 다 빼고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고마진이 나온다면 많은 기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러운 현상이 아닌가. 일반 IT 회사나 제조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특히 코스닥에서는 한 13% 전후가 많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기업을 되도록이면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어떤 기업의 측면에서 좀 초점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귀에 익숙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있나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2기가 들어서 한국의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우리의 의료보험 이 어떤 제도가 세계에서 거의 탑일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오바마 정부가 의료 쪽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필 것 같은데 이런 바이오시밀러 정책에서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역시도 해외에 나가서도 밖에서도 우호적이고 국내에서도 신정부에서도 바이오 쪽에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우호적이어서 어떤 캐파를 전체 매출을 증가하기에 안성맞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투자 포인트는 오리지널 시장이 특허 만료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렸다라고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위치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또는 오바마 정부
정부가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거의 반값이다.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어떤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관절염 치료제 렉시마가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서 60만 원에 대해서 37만 원라고 우리가 할인을 한다면 역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방암 치료제 로슈에서 헙세틴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또 제품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5천억 2013년에 5천억에서 5,100억 정도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이익률이 50%에서 55%까지 나온다면 이 기업을 재조명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013년에 급격히 확대가 된다면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가지 기업들의 우리가 시선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중에 하나 셀트리온을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은 셀트리온 얘기 들어봤고요.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